안 가는지 모르고 재밌었는데. 신장은 안 하는 저희한테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밌어. 소화관은 다 아시니까. 마지막이라서 못할 것 같아요. 소화관 총파에서 좀 빠르고 간단하게 스트라이크가 좀 많은데 좀 유일하게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카페하면 소화내과 김재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가스트릭 월은 이제 5층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고, 이거는 주로 이런 슬라이드 많이 보시는 게 주로 이제 가스트릭 월이 이렇고, 바울 초음파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가스트릭 월과 폴로는 바울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가스트릭 월 바울도 이제 5층으로 되어 있고, 바울 시크니스도 있고, 다이아미터, 그다음에 바로 베스쿨라티가 페리스탈시스가 이런 거, 레스탈시티가 있다는 이런. 그러니까 스토막과 바울은 약간 초음파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관의 이상적인 모식 또는 벽 비율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벽 비율은 잘 아시겠지만 염증성 벽 비율과 양성 벽 비율과 악성 벽 비율가 있는, 양성은 주로 범위가 국소적, 미만적, 대칭적이고 외에는 매끄럽고 층이 유지되고, 잘 아시는 악성이 이제 국소적, 편향적, 불규칙적, 소실됐다는 건 악성의 벽 비율에 비해서 이제 전에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 그래서 종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종계가 이렇게 이제 라운드한 모양이 있고, 제가 촬영하는 라운드한 종계가 있고, 액센처리하게 한쪽만 치우쳐지는 이런 종계도 볼 수 있는 그런 종계도 모양을 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림프노드를 보면은 주로 양성 림프노드는 이런 것들이고, 악성 림프노드는 주로 이제 에코 프리포하고 스무드 마진의 라운드 쉐입의 1cm 이하 정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양성 림프노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양성 림프노드입니다. 양성 림프노드는 한림이 주로 관찰되는, 여기에 멀티플레이는 게 양성 림프노드고, 여기 라운드하지 않죠. 라운드하지 않고, 악성 림프노드는 이게 GCC의 악성 림프노드 굉장히 크고 45cm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 림프노드의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림프노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정상자 소화관 초음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따 병적인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식도 말씀드리면 잘 아시지만 그 사이로이드 뒤쪽으로 해서 여기 초음파가 있고, 여기 보면 사이로이드 뒤쪽으로 해서 여기 주로 정상 이제 식도 초음파가 횡스캔으로 초음파를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종스캔을 보시면 이렇게 종스캔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고, 종스캔이 이렇게 되면 식도 종스캔이고, 물을 삼켰을 경우에 상체 보면 아까 전에 그런 거 나오고, 이런 거 가스가 진행하는 것들로 관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식도 종스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막 스캔은 회장님 스캔이신데, 카디아, 푼두스, 그 다음에 안토륨, 그 다음에 그 안토륨 노엑시스 등 다양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슬라이드는 이렇게 촬영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위장관과 십이지장 초음파는 이렇게 1, 2, 3, 4 방향으로 이렇게 촬영을 이제 상부 및 십이지장 초음파를 촬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실제로 촬영하면 위에 주로 종스캔과 행스캔 쪽으로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에 종스캔이고, 종스캔 여기서부터 위에서 카디아 쪽으로 내려가서 푼두스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종스캔을 촬영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주로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종스캔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스캔은 이렇게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행스캔으로 가서 이렇게 쭉 가서 12지장 넘어가는 방향으로 행스캔을 촬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종스캔과 위를 행스캔 위주로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소장과 대장과 초음파도 예상하시면, 소항은 잔디 까듯이 이렇게 촬영을 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대장은 세그멘트를 따라서 A, T, D, S 코드 쪽으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촬영도 보면 효능 영상이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그 뒤쪽 편을 해서 이제 직장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직장도 촬영을 잘하다 보면 굉장히 끝까지 잘 촬영할 수 있고, 직장 이렇게까지 잘 보일 수 있죠. 이렇게까지 촬영을 해보면, 직장도 촬영을 잘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직장도 놓치지 않고 촬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소장과 대장의 구별은 잘 아시겠지만, 소장은 윤상주름이 있고, 대장은 팽출상이 있고, 소장에서는 이제 벨베, 카니벤테스 칸 이런 것들이 쪼글쪼글한 이제 주름이 관찰되는 것이 소장의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또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복수가 있으면 소장 촬영이 잘 되게 됩니다. 복수가 있어서 소장이 잘 촬영이 되는 거고, 복수가 있어서 이렇게 소장이 굉장히 벨베, 카니벤테스가 잘 보이는 이런 것들이 촬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촬영은 이제 제가 대장 위 소장 차례로 나오는 촬영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봤을 때 이 대장이 나오고 있죠. 아우스라가 저명한 대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이렇게 촬영이 되죠. 위가 촬영이 되고 위를 뒤에 쪽을 해서 소장이 됩니다. 소장에 보면 여기 굉장히 주름이 가장 잘 되는 소장이 촬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복부 초음파에서 임상 초음파 학기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소장 대장이 4개, 5개, 그리고 우하복부와 우하복부 3, 4가 겹치고 7번에 4상복부에 겹치는 8개의 촬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감막, RC 밸브, A 콜론, 그 다음 T, 터미널 1용, T 콜론, 그 다음 B 콜론, 재준음, S 콜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 콜론과 T 콜론이 3, 4번이 겹치게, 우하, 우에 겹치고, 6번과 7번이 B 콜론과 재준음이 좌상복 스케일에서 겹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비대 유문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두 장과 유문부 같은 스캐너 촬영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상부 소화관 질환인데 이렇게 초음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로드 FNA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었고, 초음파 이렇게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FNA가 필요한지 이전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있는데 갑상선에 FNA가 필요한가 뭐 이런 아까 사진이 되어 있고, 롱지투드나 스캔을 보시면 이렇게 이건 사실 진단을 알고 봤기 때문에 이 촬영을 이렇게 뭐 지금 관찰되었는데 이런 촬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상부 10도 게실이었고,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판독이 이제 FNA를 레코멘드 받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상부 10도 게실이었고 그 FNA 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트릭 캔서, 어드밴스 가스트릭 캔서는 김대영 원장님 이제 슬라이드인데, 당연히 가스트릭 월이 일레기도 하고, 월 스트리피케이션이 로스되고, 하이포에코에 그냥 메스가 관찰되고, 센트럴 의사가 게스가 아닌 슈도키니사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면 65세 남자분이고, 안토리움 캔서입니다. 위에서 이제 사진이고, 원래 파괴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고, 그런 사진은 여기 엔토리움 쪽인데, 굉장히 두꺼워져 음식이 꽉 끼어 있고요. 엔토리움이 지금 원래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원래에도 파괴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 85세 남자고, 가스트릭 캔서, 메스 캔서 같은 캔서자고,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쪽에 메스 관찰되죠,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고, 이쪽 편에 지금 메스가 제가, 지금 저기, 이쪽 편에 해가지고,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제가 요 선물 촬영을 해보았고요. 다음에 이 환자는 75세인데 SMT 라이크 리전으로, 저렇게 SMT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SMT 라이크 리전이었고, 초음파를 보면은 초음파에서 이렇게 이제 안티리어 월 쪽으로 메스 관찰되어져 있고, SMT 아니면 뭐 뮤코자 뭐 메스인지 좀 부정확한, 제일 처음에는 SMT인 줄 알았습니다. SMT 모양이었고, 이거 이제 트랜스퍼 스캔이고, 롱리튜디널 스캔도 관찰했습니다. 저편에 메스 관찰되고 있죠. 저편으로 많이 관찰되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US에서 여기 좀 메스 SMT 라이크 모양인데, 뮤코자 캔서 모양보다는 SMT의 이제 모양의 메스였고, 그 수술을 하는데 바이옵시에서 캔서가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아데노카르시노마 모델이고 그런 세이즈 브라포머스가 디스텐드 되어 있는 가스트릭 캔서로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GML은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엔도스코피는 이로제나 헤모로지 가스트라이티스 울사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옛날 AGML 케이스인데, 그 보면은 설컴프레션셜 월시크 서드레이 있고, 그리고 워름 프리저브 되어 있고, 서미코자 레이더 이데마토 시크니 있고, 그 다음에 스케터드 하이포이크 스팟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점막 하층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것들 관찰되고, 원래에는 살아있죠. 원래에는 그렇지만, 그리고 보시면 지금 쪽편으로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원래에는 파괴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그런 이제 AGML은 주로 엔트럼 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나인 울사 보면은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불리한 원장님 촬영 굉장히 잘하셨고, 보면은 포칼 덴스한 에코가 있고, 가스트릭 월 시크니스가 있고, 스크레이터가 관찰될 수 있고, 일단 가스트릭 월 스트리피케이션이 프리저브 된다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좋은 사진이고요. 다음은 이제 SEL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기스트는 주로 4층과 2층, 레이오마이오마도 4층과 2층,
에토픽 판크라스는 3, 4층, 라이포마는 3층, 칼시노 2, 3층, 시스트 3층, 리플라파이브 튜머, 그다음에 림포마, 메타스타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배경 원장님 쓰는 잘 좋긴 좋더라고요. 57세 이거 스크리닝 엔도스코프스 에토픽 판크라스 나와서 여기에 에토픽 판크라스 이렇게 잘 촬영하는 사진이고요. 이 촬영은 제가 오늘 촬영한 사진입니다. 48세 남자인데 개인병원에서 가스틱 SMT로 이제 약간 유지 사이즈로 바디 SMT로 이제 보통이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CT에도 관찰이 됩니다. 3.5cm SMT가 관찰이 되는 이런 사진이거든요. 이걸 촬영을 했고 CT에도 이게 코로나 비율도 당연히 3.5cm 정도 관찰이 되었고 저 EUS에 봐도 명백하게 이 정도 3.5cm 정도 사이즈가 있었고 레이어는 이게 좀 크기 때문에 3층, 4층이 약간 애매했고 약간 로우트 믹스드 에코익한 리전이 있어서 뭐 제일 처음에는 그 사이즈 너무 컸기 때문에 피스트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에 이렇게 리니어 US 이렇게 관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바이옵시인데 딥 바이옵시를 가능하는데 딥 바이옵시를 하고 이제 요 끝까지 바이옵시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옵시 진단이 에토픽 판크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지금 오늘 제가 데리고 초파를 한번 해보았는데 음수 전에는 위가 전혀 관찰이 안 되더라고요. 음수 전에 관찰이 안 되고 음수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가스레이가 관찰이 안 되고 레이어가 약간 보일까 말 듯한 정도의 관찰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클립도 관찰이 클립이 지금 떨어나가지 않을 확률이 있거든요. 클립도 잘하면 관찰이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관찰이 되었고 여기 뭐 환자를 포지션을 주행자니까 관찰이 더 잘 쳐요. 음수가 위에 역시 도움이 많이 되고 약간 큰 사이즈라든가 명백한 SNT는 그 위에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한번 위에서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 여기 좀 명백하게 관찰이 잘 되고 있죠. 여기 클립인지 잘 모르겠는 것도 약간 한게 있는 것 같고요. 여기 SNT에서 관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가 조금 뭐 사진이 더 좋은 사진이 있는데 느낌에 뭐 본래 뚜가지는 그렇지는 않는 뭐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되어서 비교적 큰 SMT 같은 경우는 그 비나인 SMT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이 뭉스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부 소화관 질환 보시면은 콜로닉 주로 이제 콜라이네이션이나 메스 형태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콜론 메스가 생길 수 있고 대장암 초음파는 당연히 농계용 종계나 또 벽 비율, 또 종계, 벽 비율,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관찰된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대장암 초음파는 5층에 소실이 되는 경우 저음용 벽 비율, 그 다음 불규칙한 경계, 그 다음 이런 정상 자운동 소실, 주의 인프즈 비대 이런 것도 하나 특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배경 원형의 사진인데 그 역시 이제 에시메트리컬 하이퍼에코의 월 시크닝 관찰될 수 있고 월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로스되고 그다음 슈도 키드니 사인이 관찰될 수 있다. 요거 이제 보면 이제 슈도 키드니 사인이 관찰되는 이런 대장 초음파 뭐 인터넷 다운사신이고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은 68세고 A콜론에 AD에 넣고 이제 A콜론 캔서하고 이제는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무조건 진짜 키딩이 있고 저 슈도 키딩이 사인 나타나는 A콜론 메스 캔서가 관찰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기 심장이고 저게 슈도 키딩이 사인되는 전형적인 A콜론 캔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전형적인 A콜론 캔서 있고 이런 부분 상당히 65세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디스탈 A콜론 캔서하고 옵스트럭션이 있는 캔서였고 요거는 상당히 엑센트릭한 메스로 관찰되는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쭉 늘어나 있고 엑센트릭한 메스 모양으로 관찰되는 명백하게 메스가 관찰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바울이 나타나고 슈도 키드니 사인뿐만 아니라 명백한 바울이 들어대시 있는 것은 엑센트릭한 메스로 관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콜론 뭐 캔서도 초음파로 충분히 큰 캔서는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엑센트릭한 메스 관찰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는 스텐트를 시행을 하였고 스텐트를 시행을 하니까 스텐트가 관찰되고 스텐트 앞뒤로 해서 바울이 이제 컬렉스가 되었고 스텐트가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뭐 이콜론 리버 메타스타시스 했었고 고에코에 메타스타시스 조영정과 초음파에서 메타스타시스 확인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72세 이제 남자고 렉탈 캔서 환자분이시고 렉탈 캔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음파를 보시면은 렉툼에도 이제 메스 관찰을 충분히 이제 관찰해 보면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 관찰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스 관찰이 되고 바울에 뭐 지금 변도 있고 그다음 메스가 관찰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절정 초음파의 사진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보면 여기가 지금 S 콜론에서 넘어가고 있고 저편으로 여기 지금 이쪽 편으로 지금 메스 관찰되는 콜론 렉툼 쪽으로 내려가는 메스가 맞죠. 이쪽 편으로 지금 렉툼의 끝까지 촬영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는 네오어주먼트 저희가 GCRT를 외곽견 중에 네오어주먼트 GCRT를 하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다시 이쪽 편으로 지금 메스가 관찰되고 이쪽 편에는 변도 좀 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렉툼도 열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관찰을 할 수가 있는 이쪽 편에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런 캔서가 되겠습니다. 이거 CCRT 하고 있었고, 이거 수술 직전에 한번 초음파를 더 해보았습니다. 근데 CCRT 하니까 많이 좀 좋아져서 갖고, 그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메스가 좀 약간 보이기 상당히 관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어서 뭐 이런 뭐 CT라든가 대장내시경 당연히 해보지만 초음파로도 이런 뭐 치료 평가를 판정도 해보고 지금 아까 정도 많이 메스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의 메스 관찰 안 되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네오좀 CCR 때 나서 이제 초음파로도 메스의 어떤 크기라든지 뭐 어떤 상태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을 시행하였고 비교적인 작은 사이즈의 캔서가 남아 있어서 큐러티브한 리섹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이버티클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로 다이버티클룸은 전장이 바울이 다 가는 것을 주로 다이버티클룸, 폴스 다이버티클룸 한쪽만 나타나는 것을 폴스 다이버티클룸이라고 하고, 이제 라이트 사이드 다이버티클룸과 레프트 사이드 다이버티클룸 나누고, 라이트가 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오리엔탈의 주로 다이버티클룸이 되고 주로 블리딩이 잘 생기고, 레프트는 퍼포레이션이 많이 생겨서 라이트 레프트 다이버티클룸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박순호 원장님 게시링 잘 보이고, 벽에로 돌출하는 저액 고의 종계상, 종계 내 고액 고상, 주위 장관벽이 부동의 저액 고액 벽주상, 그다음 종계 외 고액 고상으로 다시 덮고 있는 그런 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고, 저도 초음파를 안 보니까 여기 지금 게시리 관찰 잘 되고 있죠. 게시리 있고 주위로 해서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되는 이런 어떤 초음파에서 관찰이 잘 되는 그런 톨른 다이버티클라이티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 주변에 관찰이 되고, 여기 지금 관찰이 잘 되죠. 주변에 지금 톨른 다이버티클라이티스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 내시경 보면 멀티플한 콜로니 다이버티클 그런 환자고요. 이거는 다른 환자인데 이거 조금 아주 저명하진 않는데 그래도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주로 A 콜론 쪽이고 A 콜론 여기 쪽 편을 옆으로 해서 이쪽 편에 지금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관찰되죠. 그리고 주위에 염증이 있고 이쪽 편에 다이버티클라이티스가 관찰되는 그런 세균이 되겠습니다. 이쪽 편으로. 네. 이쪽 편에. 다음은 유시에 잠깐 말씀드리면, 유시는 폐쇄성 염증의 특징이고 주로 SM이 비유되고, 그 다음에 머슬이나 정막은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주위에 이제 지방 조직에 염증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1세 여자고 랩터 콜론 유시 환자고, 이건 지난 보여드린 사진인데, 보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훌리크다 쪽이 그냥 해서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염증이 관찰되는 그런 유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환자 만나냐 하면 20세 여자 환자인데 유시 판콜라이티스 환자였습니다. 판콜라이티스라서 이렇게 됐고, 제가 초음파라니까 터미널리움부터 A 콜론 D, T, S까지 다 안 봐왔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미널리움은 일단은 뭐 정상 소견이었고요. 얘는 유시니까 터미널리움은 제 생각에 저는 정상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정상이었고요. 저기는 정상이고, 그다음 A 콜론부터 보면 적편을 보면 염증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하우스라이다여서 이렇게 참 콜론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느꼈던 게 역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관찰이 잘 됩니다. 바울이 좀 딜라테이션이 있고 월시큰이 있고 관찰이 일반 바울보다 훨씬 관찰이 잘 되는 게 유시아가 있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관찰이 잘 되고, 이런 A 콜론이고, 그 다음에 T 콜론 사진 한번 보시면 T 콜론이 그렇죠. 이런 사진이 되겠고요. 이 환자 당신 판콜라이티스는 D 콜론이고 액툼이고 이렇게 관찰이 잘 되죠. 또 일반 그 D 콜론이나 S 콜론과 영 모양이 다르죠. 얘네들이. 얘는 DS까지 가서
4톤까지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이고요. 지금 소화스몬 앞으로 해서 지금 렉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죠. 여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렉통 넘어가서 렉통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이 환자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라이트 콜론만 지속되고 랩트 콜론은 좋아지는 상태였습니다. 한두 달 지났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 계속 그렇고 이런데 보면 D 콜론 보면 이전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D 콜론 쪽인데 이전보다는 많이 좀 다르죠. 그죠? 이전과 다른 어떤 정상장이 많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S콜론을 보시면 S콜론은 뭐 거의 지금 이제는 아까처럼 그런 어떤 그 월시크니스라든지 그런 어떤 명백하게 콜론이 굉장히 관찰이 잘 되는 그런 소견이 없고 콜론에 가스가 차 있고 이런 것들로 관찰이 되면서 그래서 그 유시 자체로 초음파 자체로도 유시의 어떤 뭐 시베르티가 어디까지 침범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크론병은 RC-밸브를 주로 침범을 하고 라이트 콜론과 T 콜론의 트랜스뮤럴 시크니크스가 있고 급성 장염과의 비율을 홍성석 교수님 자료인데 주요 필레이션은 내한데 패티 프로필레이션은 많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제가 조금 모르겠는데 그다음 크론 김대현 원장님 슬라이드 보면 크론병에는 사인이 높은데 트랜스뮤럴하게 머슬 줄어들고 발로 시크니스가 5mm 이상 그 다음에 월스트레피케이션이 관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고 최근에 크론병 한 만나봤습니다. 24세 남자 그냥 크론병이고 주로 이제 A 콜론, T 콜론, D 정도까지 그래서 S 콜론과 넥통은 장대에 있으면 세이브되는 그런 환자였고 괜찮은 환자였고 굉장히 심한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콜론 자체는 그렇게 흉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보시면 요런 정도의 어떤 염증이 갖고 T콜을 좀 저명한 것 같은데 T콜을 보면은 트랜스뮤럴한 염증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인 것 같습니다. 병변이 컨티뉴스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있는 쪽 위주로 해서 이런 T콜론 쪽에 트랜스뮤럴한 그런 어떤 월시크니스와 인플라메이션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D콜론에도 약간 조금 침범을 하고 있는데 D콜론도 약간 염증이 트랜스뮤럴한 일부가 트랜스뮤럴한 뭐 그런 염증 같고 S콜론은 전혀 완전 정상으로 되었어요. S콜론은 정상이었기 때문에 특히 S콜론은 염증은 전혀 뭐 바울 월시크니라든가 문제가 관찰되지 문제가 있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준적 등에서 아까 말씀드리면 주로 잘 아시겠지만 리오콜릭 타입이 제일 많다 하는 걸 잘 알고 계시겠고 주로 아시겠지만 주로 인터스텝션이 그런 인터스티페니에 끼어서 주로 생겨되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어 있고 장준적증은 이제 초음파를 보시면 당연히 이쪽 안쪽으로 끼어들게 되고 메센트릭까지도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어서 그리고 소덱시스로 멀티플 컨센트릭 링 사인이 될 수 있고 도넛 사인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아 3세고 제가 본 게 아니라 우리 병원 영상학과 사진인데 여기 보면 장추적증 환자로서 주로 그 아까 멀티플한 컨센트릭한 그 사인이 관찰되는 그런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남자 4개월이었고 역시 영상학과에서 본 장추적증 환자가 되어서 멀티플한 컨센트릭한 이제 링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었고 이런 이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자기들이 리덕션을 한다고 리덕션 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리덕션을 하면 제일 처음 이렇게 이게 바울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바울 리덕션 할 때 이렇게 안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탁 풀리는 순간 여기가 탁 넘어가는 이렇게 이제 바울 리덕션을 하는 방법이 영상학의 바울 리덕션을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적지면은 바울이 이렇게 안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리덕션 하다 보면은 바울이 충분히 내려가서 주로 바울 리덕션 하는 방법이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이 있는데요. 유시 환자 그 바울 누워 있는 거하고 감염되지 않으면 있을 때 누워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유시는 이렇게 누르면 텐달성 있나요? 그 월 피크니스 있는 부분이. 텐달성 위에 SBSMT 그 군대가 넣어져 아 그래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유시 환자 아까 동영사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 장안에
물 같은 게 많아 보이는데 혹시 내시경 하고 나서 한 찍은 사진 아니신가요? 내시경하기 아마 그 사람 모르실 텐데.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안에 그 액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약 먹고 나서 할때 보는 거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이 앞쪽에 무슨 라인 SD 캔슬입니다. 아까 SMT 그 한다. 그 전에 너무 많아. 이게 전 아까 메스가 어디가? 여기 제가 조금 의리 안 되죠. 조금 애매한데 여기 조금 애매한데 메스가 요쪽에 지금 여기가 앵글 쪽인지 제가 저도 저는 모르겠는데 폴드 같은 거. 이 폴드인가? 앵글 쪽에. 예.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하던. 게스트 캔서는 저렇게 네. 호전이 가게 보이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로이가 메스 모양이 메스기 때문에 저희 거로 보입니다. 저희 거로 보이고 그 부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단순 폴더는 아닌 것 같고 앵글에 젖혀서 때. 앵글 쪽에 그런가. 아마 뭐 그런 생각이 저도 약간 들기는 들던데 밑에 있는 고기 차 그거는 누구니까? 요거 저도 조금 생각이 좀 한번 명백하지 한번 않은데 더 그래도 해보시죠. 잘 보는 게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을 좀 너무 적게 먹는 거 네, 아니에요? 물을 좀 많이 갖고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우리나라에 같아요. 충분히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까 그 뒤에 크론 보여주셨을 때, 지금 디지지 있는 데하고 노멀인 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근데 그거는 상당히 그 되게 막 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뭐 그런 정보를 많이 안 봐가지고 조금 프론 초음파는 저렇게 안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예. 보이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보여주신 거는 대부분 다 노멀 디스텐디드 코론입니다. 예. 노멀 디스텐디드 코론에 그 안에 플루이드가 꽉 차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에 허스라가 그 중간에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찌끄는 거 보일 때가. 이 환자가 아까 황세 선생이 얘기했듯이 저런 경우가 사실은 정상에 저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전처침 해가지고 플루이드가 차서 저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정상에서는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크론일 때는 이 컬러 도플을 띄우면은 그게 이렇게 그 컬러가 이렇게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인다고. 그거는 이제 어큐트 스테이지 때는 컬러 프로를 가지고 어큐트 스테이지 때 월 시크닝이 있는데 층구조가 소실된 벽비유가 보통 오거든요. 그런 병에는 이제 오는데 컬러 프로를 띄워서 컬러 시그널이 뜨면은 그건 액티브한 스테이지라는 얘기고 층구조가 소실된 벽비유가 보이는데 컬러 프로가 안 뜨면 그거는 크로닉한 파이브로틱 스테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컬러 시그널 유무를 가지고 이 환자가 그 치료가 급하겠다 아니다를 감별하는 기준으로 컬러 시그널 컬러 도프를 사용을 하거든요.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해서 감별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크론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컬러 도플러의 어떤 이런 플로 시그널이라든가 앱세스, 피스로 이런 것들이 크론 병의 디지즈 액티비티를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툴이 됩니다. 대신에 UC 같은 경우에는 디지즈 액티비티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쪽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지 벽비유가 어디까지 있는지 벽비유 유무라든가 벽비유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는 단지 그 정도. 그 다음에 치료 전후에 벽비유가 호전됐는지를 보는 어떤 가이드하는 정도 역할을 유시 때는 하는 거고 크론 때는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리포트를 보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이 환자도 희마자라서 그렇지 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세그멘탈하고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위를 어느 부위에 있는지 보고 그것을 타겟팅해 가지고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제 보면 스캔하게 되면 뭐 벽비유가 소실된 친구가 소실된 벽비유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너무 쭉 계속 보이셔가지고 어느 쪽에 벽비유가 있는지 확실하게 판별이 잘 안 이게 뭐 되게 심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서 좀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에 또 제가 볼 때 컬러 프로를 떼어보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습니까? 도움 되죠. 예. 시간이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시간
시간 관계상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열띤 강의 잘 들었고, 이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 그리고 또 김대현 선생님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김대현 선생님, 과학 강의는 저 대신에 김대현 선생님이 참 해봤고, 저보다 무슨 분야도 있고, 오늘 참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요. 제가 이제 영남일방 초음파 연구회가 오늘 2019년도 후반기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그동안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의미가 있는 날인데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날은 이제 조변생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저희가 이제 영남일방 초음파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범한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오늘로서 저하고 제가 회장으로 있었고 총수로 조변생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내년에 이제 2020년도 1학기부터는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그분들이 아마 새롭게 여러 가지 꾸려나갈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뭐 사실 그냥 뭐 사회복 얼굴마담 역할까지 한 게 없고 사실 조기현 선생님이 모든 다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젠다 짜고 의린지 하시고 하는 거 서울 강의 갈 때도 여러 가지 자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기현 선생님께 수고했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 또 감사드릴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에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출범한 지 2년 됐지만 이렇게 나름대로는 저희가 뭐 우리가 원한 만큼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당하고 여러분들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김일봉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좋은 장소를 제공받아서 하고 있는데도 제가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병원을 옮길 때 큰 고개에서 이 6층에 강의실을 만들자 해요. 우리 집 사람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참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잘 이용돼서 저로 봐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분이 두 분 계신데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저희 일을 잘 지켜봐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이재준 원장님하고 박선우 원장님께 정말 항상 뒤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많이 항상 뭐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저희에게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2020년도에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2020년도 2월 아마 5일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수요일 날 새로운 회장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럼 5번에 좀, 예? 좀 새로운 5번에 좀 모습으로 푸시고 만나겠습니다. 3월부터 안 됩니다. 강의 진행 원래는 2월 5일인데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 새 회장님께서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저희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요일 날 우리 백유한 쌤과 황세진 쌤 알피니온인데 강의는 제가 합니다. 뭐 KT라도 하고 초음파 Q&A 하고 2개 하고 쌤은 오늘 핸즈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뭐 원래 비슷하게 알피니온 진행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하고 우리 정의원분들 잠깐 좀 남아주시면 예. 제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 너무 잘했어요. 개업 10분이 아니고 대학이 있어야 돼요. 수현 선생님은 대학병원에 스텝으로 나오셨죠? 스텝으로 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개업하실 분 같지 않은데